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질서와 체제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신념 때문에 문재인 정권 4년 동안의 자유민주 질서 파괴 행위에 분노하고 그래야 보다 나은 내일을 열망하고 계시는 애국시민, 특별히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문재인 정권 지난 4년 동안 철저하게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6.25 전쟁을 겪고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달성한 나라입니다. 이미 1996년에 OECD에 감행할 정도의 국력과 경제력을 키웠고 2000년에는 G20 국가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나라로 성큼 올랐었고 금년 6월에는 런던에서 개최되는 G7 회의, G7 회의는 미국, 캐나다, 일본, 이태리, 영국, 프랑스, 독일 이 7개 국가입니다. 이 7개 국가는 19세기 말부터 G7 국가입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지금도 물론 G7 국가입니다. 최고 선진 국가입니다. 여기에 누락된 것은 소련과 중국이 누락돼 그것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G7 회의에 이번에 한국이 초청됐습니다. 한국, 인도, 오스트랄리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G10 국가 안에 들어갈 정도의 해외 선진국으로부터 높은 평판을 받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 4년 동안에는 우리가 쌓은 이 공덕, 민주화의 발전, 국력, 산업화의 기반, 국가의 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보탠 것은 없고 파괴하고 빼고 뭉개고 하는 지난 4년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우선 삼권 분립을 훼손했어. 입법 독재를 강화했어. 헌법에 위반되는 공수처법을 만들어가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는 걸 만들었을 뿐 아니라 5.18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에 대해서는 처형을 가하는 금지법을 만들었고 북한 전단 살포법을 김여정이가 이 법을 만들으라고 내뱉은 지 6시간 만에 통일부가 화답을 하고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인권신장이라고 하는 글로벌 전 세계적인 가치 개념으로 봐가지고 이게 우선거리가 돼요. 미국에서 상원에서 이 법에 대한 청문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이런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사법부는 철저히 장악됐지요. 김명수란 자를 내세워가지고 임성근 부장판사를 여권의 탄핵의 제물로 누구는 뇌물이라 그랬어. 휘하의 판사를 정권의 뇌물로 바쳐가지고 국회에서 탄핵을 이결하게 했고 작년 1월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재판에 회부된 자가 13명인데 지금 1년 2개월이 지났는데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재판을 단 한 번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 꼭대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지요. 그리고 검찰이 추가 조사할 부분도 못하게 전부 수사팀을 흩어놔 버렸습니다. 사법부 장악했고 검찰은 지붕을 폭파시켜버렸어요. 검찰은 지붕을 폭파시켜버렸어요. 모든 권력을 빼앗아버렸어요. 검찰총장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도 전부 자기 편 사람들로 앉아가지고 이 서울 부산시장 선거 국면에서도 부정선거 그리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여당 후보들 또는 여당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고 한 번 보내지 않는 이렇게 완전히 이 정권이 장악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정권 들어서고 25차례 주택정책을 발표했는데 박근혜 정권 말기에 비해서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70% 이상 올랐고 값이 오르니까 공시지가도 오르고 공시지가가 오르니 세금 폭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가지려고 하는 희망을 가졌던 서민들에게 집 가질 꿈을 앗아갖고 특히 젊은 세대가 집 가질 꿈을 영원히 빼앗아버리는
이런 짓들을 태연히 하고도 큰 소리를 오히려 치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이르렀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훼손, 파괴하고 지우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5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땅의 원자력 발전을 위한 씨앗을 뿌린 이래에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을 가지고 이것을 수출할 수 있는, 그래야 외화를 벌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이 공해를 없애고 하는 최적의 발전, 이거를 완전히 없애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신 풍력이다 태양광으로 대체했는데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그 업자들은 전부 이 정권 코드에 맞는 사람으로 여기에 폭리를 취하고 여기에 부정행위가 엄청나게 따르고 하는 이런 무법천지, 이 원자력을 이렇게 훼손하는 58년 이래에 수십 년을 쌓아온 이 우리의 노하우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없애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우리가 지금 체험하듯이 완전히 불모지대화되었고, 그리고 수도권 상공은 김정은이한테 완전히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도 내주고 북한이 쉽게 지상군으로 공격할 수도 있게 하는 터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중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했을 뿐 아니라 그 중단거리 미사일은 사정권이 제주도까지,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의 서쪽까지 사정권에 넣은, 거기에 장착할 핵폭탄도 엄청나게 지금 개발했다 하는 것이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시로 지난주일에도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을 콕 집어가지고 때때다 말더듬이다, 삶은 소대가리다, 이런 아주 욕설을, 모욕을 가하는 말을 퍼부은데도 불구하고 시청자 여러분, 청와대 대변인, 통일부 대변인 또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이런 망발에 대해서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말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 차례 김정은이하고 정상회담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2차례, 그리고 평양에서 1차례. 그 회담을 통해서 뭔가 말 못할 꼬리를 김정은에게 잡혀 있지 않은 한 그를 모욕하는 이런 말을 하는 데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것이고 우리 5천만 국민을 모욕하는 것인데, 단 한마디도 항변을 못하는 것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다, 뭔가 잡혀 있는 것이다. 조금 전에 정광훈 목사가 말씀하신 대로 낮은 단계 연방이나 또는 평화쇼를 통해 가지고 김정은이가 이 남한의 지배체제를 강화하는데 뭔가 빌미, 약속을 한 게 있지 않은 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많은 분들이 아차하고 놓치는 부분 한 가지를 특별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2018년 3월 1일 기념식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했느냐, 이듬해 2019년은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고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그 다음에 상해에 4월 11일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따라서 남북이 2019년 3.1절에는 공동행사로 3.1 독립운동을 기념할 뿐 아니라 나아가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절로 이를 공동으로 기념하자 하는 제의를 2018년에 했고, 그리고 2018년 연말에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자, 2019년 3.1절이 다가왔습니다. 북한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너희끼리 해라, 너희들만 모여서 해라, 아주 이래갖고 퇴짜를 나왔습니다. 왜 퇴짜를 나왔는지 아십니까? 북한은 3.1 운동은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이 주도한 것이다. 김형직이 주도했고, 그리고 조국 광복은 김일성 장군의 위대한 전략 전술로 일본 놈들을 몰아냈다. 그러니까 3.1절이라는 건
북한의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졌어. 유관선, 윤봉길, 안중근, 김자진 전부 지워놔 버렸어. 오로지 일제시대에는 김형직 그리고 김일성만이 존재하는데 여기다 대고 공동으로 기념하자. 그 다음에 임시정부를 건국주로 공동으로 기념하자. 북한은 48년 9월 9일 국오절이 그들이 건국기념일로 돼 있어요. 남한의 48년 8.15를 이걸 완전히 부정하는데 여기다 대고 공동으로 기념하자. 이게 싸가지 없는 XX들이야. 싸가지 없는. 북한에 대해서 굴종을 하더라도 좀 근사하게 해야지. 터무니없는 걸 제안해갖고 터무니없는 면박을 당하고 이 꼴이 뭐합니까? 저는 이거 하나만이라도 이 정권을 몰아내야 할 결정적 계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은 2017년 5월 10일에 헌법에 서약하고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공약을 했는데 분명히 하나 지켜진 게 있어요. 그거 외에는 지켜진 게 없습니다. 뭘 지켰느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헌법 파괴 행위, 국력 소모 행위, 북한 굴종 행위, 친중 4대 행위, 한미동맹 파괴 행위, 한미일 협력체제 파괴 행위, 그리고 경제 질서를 흐트리는 행위, 우리가 지금까지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보지 못한 일을 송두리째 나라를 망가뜨리는 이런 길을 약속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토요일도 그렇고 이번 토요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광화문광장이 열려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 거기서 집회를 안 했다고 한다면 내일 광화문광장에서 이 정권을 규탄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사퇴 압력을 가하고 그리고 국민적 탄핵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 장소가 광화문인데 불행하게도 이 광화문이 장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년 3월 7일의 대통령 선거의 예비 선거고, 여기서 야권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이 정권의 폭주를 상당 부분 멈추게 할 수 있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내년에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호기가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 우리는 국민 저항권 행사의 한 방법으로 투표에 참가해야 할 것입니다. 투표지가 총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투표지가 종이지만은 이 투표지에 어디에 어떻게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총알처럼 체제를 바꿀 수도 있고 미운 놈을 내려오게 할 수도 있고 하는 총알로 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4월 7일 우리의 투표는 국민 저항권 행사다. 광화문이 막혀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투표장에서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총알처럼 행사하는 날이어야 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특별히 국민의힘당 국회의원과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씨,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그의 국회의원, 지금 야권 소속의 국회의원은 이 두 당 소속의 국회의원밖에 없습니다. 자, 그 지도자가 김종인, 안철수,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그대들이 국민의 이런 열망 4월 7일을 국민 저항권 행사의 중요한 계기로 투표지를 총알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대들이 단일 대우를 이루고 그리고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만일 그러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문재인 정권보다도 더 역적들이고 반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미리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